작업관전 강의 2 시작하겠습니다. 이 녹화는 제가 강의실에서 한 게 아니라 강의를 하기 전에 준비 작업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조명 감독은 FD에게 실시간 타이밍, 카메라 쇼트, 전환 큐시트 이런 실에 대한 점검이나 타이틀 조명의 변화 등을 콘솔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음악 프로그램 경우 메인 콘솔, 오버헤드 콘솔을 조정하고 무빙라이트나 LED 무빙라이트, 빔라이트를 무빙을 프로그램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조명 오버헤드 리허설 조명 감독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스튜디오 내 파워 스포트, 조명기, 아이라이트를 조작하고 담당 이상이 일어날 경우 신속히 조명 감독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팔로우 스포트가 뭔지 알잖아요. 막 따라다니는 걸 얘기합니다. 아이라이트는 눈의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본방색 카메라 텔리팅에 주의하고 하면 작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8번 철거 작업.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조명 기능을 다음 녹화작업 지장이 주지 않도록 원상태로 철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광의 dim라이트 전원을 끄고 콘솔 상태에 점등된 기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조명 전원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팔로우 프로그램의 조명기도 팔로우에도 조명기도 조명창을 제자리에 정리해 놓아야 되고 바탕거리 조정도 제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철거 작업 시 소도구, 마이크, 카메라 등에 동시에 작업함으로 놓아야 되고 안전에 유의하에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 작업이 끝나면 조명 오프에서 혹시 숙제 남겨진 악세사리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의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강의를 이제 거기 1, 2강의로 통해서 끝났고요. 제2전 사고 예방과 장비의 고장 해결. 그렇죠? 스튜디오 또는 외부 조명 작업 시에 위험이 도사되고 있습니다. 항상 조명기는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조명 장비도 전기로 작동하고 장비의 무게와 기격도 다양하므로 조명 장비 안전 사업에 항상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조명 시스템 장비가 오동작이 문제가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에 대처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조명 작업 기준에 조명 작업은 오퍼레이터 작업 시 안전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조명기에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헬멧을 착용한다. 근데 잘 안 착용하죠. 보통 안전이나 작업을 할 때는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벨트 착용. 안전벨트는 뭐예요? 사다리나 이런 걸 타고 갈 때 걸어오면 좋죠. 봉이나 바톤에다가 고정바톤 바톤에다 걸고 하면 혹시 낙하상황일 때도 걸리기 때문에 위험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고수 작업 때도 조명이 매달려 작업할 때도 주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금연해야 되죠. 스튜디오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 작업 시지 안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이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안전의 사고가 많이 불감증이죠. 한국은 대부분 사고 난 다음에 자꾸 고치는데 사고 나기 전에 안전에 유의해야 사고를 막는 거지. 사고 나면 그때 가서 각성하고 또 하고 다음에 또 반복하고 그거는 정말 바보시지. 안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강화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조명기의 작업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작업 스케줄 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위기 파악 보고. 세 번째,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하다 보고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팀원들의 세세한 부분을 항상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년 작업 스케줄 확인과 진행, 다른 제작진과 보조를 맞춰가며 일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명 작업 스케줄 확인, 세 번째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확인, 네 번째 작업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 설계 안전점검은 조명 등기 상태 전환 상태, 그 다음 배전, 누전 확인, 네 번째 조명 기구의 불량에 따른 쇼트, 누전, 감전, 배선 케이블, 접속 불량에 따른 발열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장비 보수 확인. 또 6번, 미연의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 등기 측
취급 피스도 첫 번째, 조명기 열 발생, HMI는 고압 방전의 취급에 주의다. HMI 방전은 순간적으로 5만 5천 볼트를 고압 방전에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파리 프로젝트라는 걸 했을 때 램프가 자꾸 불어서 몇 시간만 돼서 터져서 국립극장에서 저희 직원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한국에 다루라고 그래가지고 키니까 그 친구가 한 20m 정도 뒤로 떨어져서 굉장히 사고가 났나 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고 그 테스터가 완전히 다 잿가루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고압 방전에서 튀기 때문에 처음 회로도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체크했는데 0.3S가 지난 다음에 다시 120V 오퍼레이터로 전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LED 램프가 그 시행사에서 공입을 할 때 램프를 만들 때 가스가 새하고 터지면서 그런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 고쳤던 아주 오래된 벌써 3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램프의 지문이 묻지야 합니다. 램프의 지문이 묻으면 고기 부분만 HMI 터집니다. 그래서 항상 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 램프가 제대로 끼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압 방전이 잘못 끼워지면 튑니다. 세트 조명기 등기 설치에 주의해야 되는 화재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화재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1에서 6번 케이블 정리. 케이블 정리 정도는 잘 해야 되고요. 음향의 노이즈 문제가 있는지 확인. 음향과 전기가 3cm 이상 들러붙으면 노이즈가 발생이 됩니다. 케이블을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리하고 무빙라이트와 컨트롤, 리모트 주위의 케이블을 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장비 고장 및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조명등기 주의사항. 첫 번째, 조명등기 램프 점등은 하지 않게 합니다. 램프나 렌즈의 분량, 케이블의 단선, 등기의 배선과 케이블의 연결 상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dimmer 시스템, 유니트의 분량, 유무 점검, 컨넥터 접속 분량, 램프 감각, 램프를 잘못되어 장착 확인, 케이블에 단속되었는지 확인, 케이블과 조명등기의 변호 채널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부하로 퓨즈나 단선, 컨넥터 케이블 확인을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광 시스템의 문제점, 그래서 콘솔사에 문제가 있는지 조광 시스템이라는 건 딤머를 얘기합니다. DMX 케이블의 고장이 데이터 플러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뒤로 바뀌었는지, 패치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조명등기에 램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기 배치도 확인, 조명판 페이더와 제어의 IC 고장 유머가 고장 시 백업 콘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명 콘솔이 순간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업 콘솔 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호 라인의 문제점, 조광 시스템, 딤머스에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는데 DMX511 신호로 사용합니다. DMX511은 디지털 멀티플렉스에서 1에서 512까지 되는 상태를 알아는 거고요. 신호 케이블에 대한 노이즈, 케이블이 배선 등 연장, 대불 등 컨트롤 신호를 있는 것.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하는가, 배선 경로를 지정하여 적절한 길의 케이블을 사용하는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DMX5는 원페어, 데이터 데이터 플러스, 투페어, 이렇게 원페어, 투페어가 있는데 하나씩 잘라가지고 데이터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를 연결을 해서 짧은 거리는 되지만 긴 거리가 되면 에러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의 분배에 전용의 스플리터 사용할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전됐다피 다른 전원에 사용 시에 이솔레이트를 넣을 것.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신호라인 단말에는 터미네이트를 넣는 것 등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신호의 배치는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MX512 방식과 DMX512 속도 차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DMX는 DMX인데 서로 딤머하고 컨트롤이 DMX에 대한 어떤 클럭의 속도가 틀리면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의 문제, DMX의 컨트롤을 가지는 경우, 컨트롤러는 컨트롤 신호제의 전원과 같이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기의 램프를 점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단속, 램프 자체 분리, 발라스트 문제, 전문적인 그러니까 기술자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원관계의 문제점. 그래서 220V로 확보해야 되고요. 전원의 길이가 벌면 어떻게 돼? 전압광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선은 굵은 걸 써주는 게 좋아요. 전격 용량을 써주면 거리가 멀어지면 전압이 다운돼서 220V 보냈는데 마지막에 가면 200V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강으로 인한 기계 손상, 내부가 끊어질 수 있고요. 최대 부하 현상을 측정해서 밸런스를 확인하면서 상관 밸런스를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트롤 조정 확인이 필요하고요. 노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맞는 케이블 문제점 하나의 유의니까 케이블을 제대로 잘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전 문제점 발생, 누전 차량에 설치해야 되는데 누전 차량 뒷만 쪽에는 이게 한 라인, 뉴트럴 라인 하나, 뉴트럴 하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른 데 보면 그냥 뭉퉁 걸로 쓰게 되면 누전 차량에 쓰게 되면 누전 차량이 빡빡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누전의 음향 트랜스를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 기기 내부의 입력, 누전 테스트 설치를 고려해야 돼요. 네 번째는 기술적인 차단기의 크기, 기능, 비용 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오늘 1과 2강에 대한 준비 강의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